자, 오늘 영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을 주제로 유튜브 강좌를 준비했는데, 이 강좌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평소에 영어 문장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강좌들, 앞으로 나올 강좌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사실 영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단어야. 단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겠지만, 이 단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 단어의 폭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단어의 폭이 아니라 단어의 깊이야. 자, 단어의 깊이라고 하면 결국 무슨 의미냐면 그 단어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는 의미겠지. 자, 이 단어의 깊이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인데, 문장 내에서 어떤 특정 단어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단어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굉장히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경우에 문장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이 단어의 깊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게 문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문들 몇 개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앞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 happy라는 단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두 가지 문장인데 한 문장씩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 나는 행복하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한 구조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볼까? 자,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사실 happy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거야. 아마 이 문장을 어색하게 해석을 했다면 이 정도로 해석이 됐을 것 같은데, 나는 너의 숙제에 행복하다, 혹은 너의 숙제와 함께 행복하다. 사실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뉘앙스 캐치는 되지만 해석을 해놓고도 굉장히 찝찝하지. 평소에 모의고사나 이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접할 때 이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겪을 거야. 뭔가 한국말로 바꿔내기는 했는데 굉장히 어색해지는 상황.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해피라는 단어를 지금 정확히 해석을 못했기 때문이야. 자, 해피라는 단어 한국말로 바꾸면 행복한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지만 사실 100% 행복한이랑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어. 이 해피라는 단어의 영영사전 풀이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이 satisfied라는 뜻이야. 자, 만족스러운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했을 때 기분 좋고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띄어지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atisfied, 이 만족스러운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너의 숙제에 만족한다라는 의미야. 그럼 내가 이 happy라는 단어랑 우리나라 말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의 관계를 표로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해피와 행복한의 경우에 분명히 의미상으로 중첩되는 교집합은 있어.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로의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 이 여집합의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일 건데, 이 언어라는 건 뭐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수학이랑 과학이랑은 다르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호랑이인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호랑이라고 부르기로 한 사람들끼리 호랑이로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호랑이인 거야. 자, 언어라는 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들 하나하나를 약속해 나가면서 생겨난, 이 약속이 축적되어 가면서 생겨난 형태라고 보면 돼.
자, 이러한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이 물리적인 형태가 뚜렷한 것들은 외국어로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어. 자, 물리적인 형태가 뚜렷하다고 하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형태가 딱 갖추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외국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말의 연필은 눈에 보이지? 물리적이잖아. 형태가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펜슬이야.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야. 뭐 연필은 펜슬이고 펜슬은 연필이지. 의미상의 여집합이 생길 여지가 없어. 자, 근데 문제는 이 추상적인 단어들이야. 이 추상적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감정이나 어떤 상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겨. 이 해피나 행복한도 마찬가지겠지. 감정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잖아. 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각 단어들이 생겨났었던 이 사회적 합의의 상황이 100%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자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이 사회적 합의, 즉 약속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을 행복한이라고 부르자 라고 이 사회적 합의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이 영어권에서도 이 해피라는 단어를 합의할 때 조성됐었던 사회적 상황이 있을 거야. 그 상황이 100% 일치할 수 없겠지.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행복한에 제일 가까운 영어 단어를 찾자면 교집합이 제일 많은 해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여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여집합들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거지. 자, 우리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더 봐볼게. 자, struggle이라는 단어. 평소에 굉장히 자주 접했을 단어인데 학생들에게 이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면 대부분 투쟁하다. 그치? 그리고 분투하다 정도로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투쟁과 분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아래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 아마 해석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거야. 이 투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는 처음에는 투쟁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는 잘 읽는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 투쟁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뭔가 좀 폭력적인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잘 안 어울리지. 우리가 이 struggle이라는 단어도 영영사전 풀이를 한번 찾아볼게. 그 뜻을 한번 살펴보자면 to try hard,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지. 자, 이 영영풀이를 보고 혹시 투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니? 자, 그러면 이 struggle이라는 단어의 영영풀이를 참고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그냥 노력한다는 거야. 우리가 try to로 사용하는 노력하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래서 이 struggle이라는 단어를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 혹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고생하다 정도의 뉘앙스로 문장에서 해석을 해주면 문장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 이 문장도 그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는 처음에는 약간 고생했으나 그러나 그는 이제는 잘 읽는다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이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를 정확히 캐치했다고 볼 수 있겠지. 한 가지 사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general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를 우리가 한영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뜻이 일반적인인데, 자, 이 general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이라는 단어와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기계적으로 문장에서 해석을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이 일반적인이라는 뜻은 정상 범주에 있는 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있는 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상태의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값 정도가 되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 근데 영어의 이 general이란 단어는 사실 이러한 의미가 별로 없어. 자, 우리가 이 general이란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자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뜻이 not specific이야. 자, not specific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분야나 특정 범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 한 가지와 문장 한 가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자, General Hospital.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일반적인 병원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캐치를 못하게 되는 거야. 이 단어는 종합병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단어가 종합병원이라는 뜻이 되는 이유 혹시 알겠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정 범주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즉 안과, 내과, 외과, 피부과 같은 특정 과에 속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든 진료 과목을 다 다루는 병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General Hospital이라는 단어는 종합병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General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 문장도 하나 같이 해석을 해볼게.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출제됐었던 문장인데 해석하기 쉽지는 않지. 이거를 이제 이 제너럴을 일반적인이라는 뜻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불분명해져. 한번 일반적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게. 학교 도서관에 있는 복사기의 일반적인 이용 가능성과 함께 학생들은 나중에 사용하게 될 연관 있는 자료를 복사하는 경향이 있다. 자,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 내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학생 도서관에 있는 복사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은 나중에 사용할 연관 있는 자료들을 복사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여기서 이 general이란 단어를 왜 누구나라는 단어로 해석했는지 알겠니?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 이 general은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은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특정 학생에게만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 도서관에 들어온 어떤 학생이든 다 이용 가능한의 개념이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이 단어의 깊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평소에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할 때 그 문장의 구조는 파악이 명확하게 된 것 같고 한국말로도 분명히 바꿔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중 아마 제일 큰 이유가 단어를 지금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 단어의 깊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단어를 사전 1번 뜻에 나오는 것으로 1대1로 매칭을 시키려고 해석을 하다 보면 특히 추상성이 높은 단어일수록 해석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자, 오늘 영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야.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 강좌들을 통해서 문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문장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이 외국어를 대하는 자세야.
내가 이제 다른 강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사실 한국어랑 영어는 이 외국어들 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굉장히 큰 언어들이야. 정말 달라, 이 둘은. 그래서 이 한국어를 영어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해석에 있어서 자꾸 오류가 생길 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석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때도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절대로 한국어를 억지로 영어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해석에는 한계가 생긴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다면 알림 설정 꼭 눌러서 다음 영상의 소식도 받아보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올리는 영상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보자고.